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대치가 계속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불가능한지 몰랐습니까?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를 한 것인데요. 철수하면서 심히 유감이다, 현장 안전도 우려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장 안전도 우려했다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호처는 말이죠,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고집할 경우 경호처에서는 물리력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아마 비췄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공수처가 결국은 꽁무니를 뺐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권도 없고 영장도 이 가짜 영장이고 그리고 또 집행할 명분도 없고 여러 가지가 밀리지 않습니까? 뭐 좌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애국 시민이 또 옆에서는 또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리함을 느끼고 도망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공수처가 밝혔는데요.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분 만입니다. 도보로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체포팀은 발길을 돌려 철수를 했고 오후 2시 5분쯤 관저를 떠났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또 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오후 7시 18분쯤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이 경찰 측 지원 120명을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총 150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8시 2분쯤 체포팀 80명이 먼저 이제 정문을 통해서 관저 경내로 진입을 했었죠. 그러나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지다가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처장이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대치를 이어가다가 결국 이 공조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퇴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장 집행은 실패한 거죠. 영장 집행 실패할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동훈이가 공수처장이 아니라 정치처장이 됐다, 민주당의 하수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사법부가 엄청난 임원의 불신을 받게 됐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부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공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영장을 발부했다가 사법부마저도 유탄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참 사법부로서는 뼈 아픈 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이 존경과 신뢰 위에 존재합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법부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총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국민의 신뢰와 존경 속에 사법부의 판결은 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장을 내주는 데 있어서 아무리 이 판사한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배제할 권한, 법을 만들 권한, 그 위에 설 권한, 법 위에 설 권한, 이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말이죠, 너무나 불공정한 이런 어떤 영장을 내줬단 말이죠.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흑역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순영 판사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이다. 이거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공수처장 오동훈이라는 자와 그다음에 판사 이순영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짜고서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했으나 결국은 경호처의 저지로 막히고 말았다. 근데 경호처의 저지를 뚫지 못한 이유는 경호법에 분명히 수색
이 압수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경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한 말이 뭐 안전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지금 비겁한 얘기입니까? 지 스스로 말이죠. 이제 재발이 저린 거죠. 괜히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경호 수칙에 저촉되고 내지는 물리력이 또 작동될 수 있는데 이 경호원들은 그야말로 일당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책임을 공수처장이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죠. 물론 공수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에는 저 민주당 세력들의 어떤 해유나 또는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압박이나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장을 지금 불법 체포 감금을 시도한 형법 제124조의 체포 감금 미수죄로 당연히 이거를 이제 의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의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순영이라는 판사 여기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리고 또 형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을 갖다가 제 멋대로 해석하고 이런 걸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말이죠. 함께 공모를 해서 그런 흔적이 발견된다면 공모하에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로 처벌받을 것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공수처장과 그리고 서부장법원의 이순영 판사가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단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이에 대한 고발을 단행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중심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우애에 빠뜨리고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러한 어떤 공수처장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이상한 판결 재판으로 이상한 영장을 내준 이순영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입법 조치해야 된다. 당연히 고발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들은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죄에 미수죄를 저질렀습니다. 체포를 하면 기수가 되는데 하려고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라고 그러죠. 자, 지금 오늘 1시 30분경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이것들이 말이죠. 2시에 무슨 브리핑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말이죠. 브리핑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뭐 2시 때 의기양양이 나타나서 마치 어쩌고저쩌고 할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똥무니를 뺐습니다. 꽁무니를 뺐습니다. 오동훈이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자를 내란죄로 체포해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